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장자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번째고요. 또 낱글자 풀이와 중국어 읽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소요유 편이고요. 지난주에 그 송영자라는 송롱즈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요 앞에서 좀 작은 것들과 큰 것, 그리고 좀 이제 오래 사는 것과 좀 적게 사는 것,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 같은 삶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거밖에 모르는 삶이 그거밖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유 같은 그런 느낌의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송견이라고도 하는 송롱즈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 시간은 열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송롱즈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간체 부분은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위에 번체와 어떻게 다른지는 살짝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부분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且举世而誉之而不加劝，举世而非之而不加沮，定乎内外之分，辩乎荣辱之境，斯已矣。彼其于世，未烁烁然也；虽然，犹有未数也。且举世而誉之而不加劝，举世而非之而不加沮，定乎内外之分，辩乎荣辱之境，斯已矣。彼其于世，未烁烁然也；虽然，犹有未数也。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송영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나왔었기 때문에요. 네, 좀 흘러가면서 지혜 그리고 쥐시 세상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거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쥐시라고 하면은 온 세상의 그 뜻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쥐시而喻之 온 세상이 예찬한다고 해도 칭찬한다고 해도 不加劝 여기서는 권고한다라는 것이 조금 남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권하거나 아니면 좀 나가라고 부추겨 주는 거에 의해서 힘이 실어졌기 때문에 좀 우쭐하다라는 느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을 한다고 해서 우쭐하지 않고 举世而非之 온 세상이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송영자를 비난한다고 해도 不加沮 기죽지 않았습니다. 쥐상 할 때 나중에도 내용 넣어놨는데요. 定乎内外之分 네, 여기서는 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할 정자잖아요. 어딘가 실은 요거 위에 이렇게 된 거는 원래는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자기 자리를 정한 거잖아요. 정해놨어요. 내외 지분을 내 안과 바깥의 분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해놓고요. 辩乎荣辱之境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영예와 욕됨에 대해서 풀이를 했었는데요. 영욕의 경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취하거나 혹은 진짜 국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송영자라는 사람은 무가에도 속한다고 하고 비전론을 페이잔 전쟁을 비판하고 이제 비폭력처럼 이렇게 전쟁을 이제 상가하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뭔가 얻거나 전쟁을 해서 자기 걸로 얻게 되면 이렇게 우쭐하거나 또 이제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용욕, 영욕에 대한 그런 감정의 경지에서 분별하지를 않는 거죠. 여기서는 변호하다 할 때에 우리가 말 잘할 변자를 써놨는데 이 비엔하고 통합니다.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요거 뒤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비지위시 이렇게 했어요. 그는 그 세상의 일에서 웨이쇼쇼란예 아직 아닐 믿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미시 자축인면 진사오미 할 때에 이 미시에 해당하는 거는 그 계절로도 아직까지는 가을이 되지 못했다 해가지고 맛이 좀 들어가는 상태를 표현할 때도 만미자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아직 그 때가 연글지 않다라 해서 안일미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어 할 때는요. 그 자주 삭이라는 한국식 발음으로 한자의 발음인데요. 여기선 자주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웨이쇼쇼란예 이렇게 해서 뭔가 촉급한 거 우리가 재촉하다 할 때 쓰는 그 글자 있잖아요. 그 의미랑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아주 급하게 뭔가 다 대처해야 되고 뭔가 막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요요웨이슈에 아직도 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슈라는 거는 뭔가 근본을 두고 나무가 밑에 박혀가지고 이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립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자기가 세상에 있어서 뭔가 가져가지고 영예와 지옥을 분별하거나 그 다음에 안과 바깥에 대해서 분별은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대한 그러한 분별심이 있다곤 하지만 완전히 자기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립된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 중에서 아직 못 풀었던 그 낱글자를 한번 보러 갈게요. 여기 한자 발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자 보면요. 같은 글자에서 파생이 많이 되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쥐시 할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쓰고 있잖아요. 위에 게 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더블 여자. 우리가 더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할 때 여부가 있겠습니까 할 때에 위후 할 때도 쓰고요. 여기처럼 여당 야당 할 때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거는 절구 구자예요. 그런데 요렇게 돼 있는 글자 있죠? 요렇게 돼 보이는 글자는 여기 있는 깍지낄 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깍지를 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도 요 모양, 요거랑 요렇게 해서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깍지낄 국이의 의미에서 요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깍지 껴서 뭔가를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이 글자 여자도 원래는 주다. 그 한 줌 이렇게 떠서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부 주다. 그 다음에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거기다가 손까지 들어갔으니까 들거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여 위에 보이는 요 모양도 배올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여주게 되겠습니다. 싱 할 때도 싱, 싱과 싱이 있죠. 요것도 그 깍지낄 국에다가요. 그 다음에 동자처럼 들어가지만 함께 이것도 거두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우물에서 각자 방향에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로 일으키다라는 흥자의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흥기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로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하실 게 우리가 젠다오니 흥가오싱 할 때 싱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가에서 是个表现手法之一라고 돼 있죠.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풍야송, 푸비싱, 요거 풍하송,
부비흥이라는 건데요. 시징 들어보셨죠? 13징 13경 중에 하나인 시경인데요. 이 시경에 유기라는 게 있습니다. 6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풍아송이라는 거는요. 주로 시경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의미하고요. 옆에 있는 부비흥이라는 거는 수사법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풍에 쓰여진 내용으로는 뭐 농경이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농경, 뭐 남녀간의 내 사랑, 그다음에 뭐 위정자를 풍자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라는 거는 나중에 대아와 소아로 좀 나뉘지만 그 나라적으로 좀 우아하고 우리가 아악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나라에서 쓰이는 음악이나 뭐 외교사절, 뭐 사냥에 대한 거, 뭐 전쟁, 출정, 뭐 이런 거에 대한 노래를 읊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라는 거는 뭐 이제 조상신, 나라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조상신들에 대한 기리는 찬미시가 많아요. 그래서 풍화송이라는 거는 이제 시의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부비흥이라는 건 방금 말한 것처럼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부는 있는 그대로 좀 이제 직서적으로 쓰는 거고요. 비는 비유한다라는 의미고요. 흥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위기를 띄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시의 의미가 나오게끔 연상할 수 있게끔 띄워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시경을 보실 때 그런 유기의 뜻, 의미를 보면서 살펴보시면 좀 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오는 실은 사실 찾아보시면 펑야, 송, 푸, 비, 싱 이렇게 해서 싱으로 읽는 분도 있는데요. 실은 여기 보시듯이 싱이라고 시가의 표현 수법으로 볼 때는 싱으로 읽어주셔야 된다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싱 할 때는 이제 좀 번성한다라는 의미고요. 네, 들어 올린다는 의미고 지싱이라고 할 때는 시흥이 일다. 네, 시의 의미로 시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뭐 칭찬한다, 예찬한다라고 할 때에 그 명예롭다 할 때도 쓰는 그 위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들거 뭐 더블여 밑에 있는 말씀 언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일컬어주다, 명예롭다 이렇게 할 때의 의미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글자가 일컫다, 칭이라고 명예롭게 혹은 이렇게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썼지만요. 청호할 때처럼 이게 칭호라고 이야기할 때 불러주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글자의 원 밑에를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이 한번 보이시죠? 이 손톱 조자는요. 원래 위에서 잡은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잡은 손이 밑에 있는 좀 늘어진 걸 잡고 있다. 혹은 이것까지도 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염처럼 좀 늘어진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쓴 거는 구렛나루 염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은 이렇게 늘어진 거 위에 하나를 더 얹으면 다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얹은 것이 얼굴 구자가 되겠죠. 여기 보이는 그래서 나뭇만 붙여주면 얼기설기 그 굳혀놓은 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여기 보이는 이거는 손으로 밑에 늘어진 거를 사실은 우리가 저을 때처럼 추로 위에서 잡아서 들고 있는 이 모양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혜다, 그 다음에 뭐 일컫다, 뭐라고 불러주다라는 거, 그리고 들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쥐 이렇게 조금 뭐 낙심하거나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요. 여기도 보이는 쥐쌍. 네, 여기서 쌍은 이 원 글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쌍은요, 사실 관혼상제 할 때는 발음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관혼상지, 쌍 이렇게 해서 일성이 되겠습니다. 관혼상제 할 때 관례, 혼례, 상례, 제례 할 때는 그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예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쌍, 일성이 되겠고요. 상복 입듯이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쓰고요. 여기처럼 의미가 조금 슬퍼지는 그런 의미로 쓸 때는 쌍이라고 사성으로 읽겠습니다.
쌍이라는 글자는 울곡자에다가 이렇게 망자가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들립이나 사람인이나 숨다 해가지고 이 글자가 조금 더 풀었으면 이 글자 왕이 되겠습니다. 스왕 할 때 왕자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시면 우리가 치하고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요. 이거는 울다라는 거잖아요. 울곡, 울읍인데요. 요거는 눈물로 물이 막 나오는 거죠. 이거는 입으로 온다라는 건데 실은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꺼이꺼이 우리가 곡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보시면 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 이거는 소리는 내지 않지만 그 우우우 하는 느낌의 곡성을 내는 거를 처음에 의미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헷갈릴 수 있는 쥐랑 그 다음에 주, 요거 주아이, 그 다음에 쥐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엔, 아까 앞에서는요 말자랄 변자를 썼지만 우리가 변호사 할 때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고요律师라고 해주죠. 근데 여기서는 이 그 장자의 소요 유편에서는 펀비엔의 의미인 변자로 썼습니다. 그러면 칼도라든지 말씀원을 제외한 부분은 뭐냐 했을 때 이거 송살 변자입니다. 그 예전에 매울 신자는요 아주 날카로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뾰족한 그 글자를 새기거나 고문을 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물 건자인데요. 허물을 낼 수 있는 거 그걸 아주 세게 한 게 매울 신자인 거죠. 이 매울 신자 이렇게 매섭게 고문 뜰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양옆에 있는 거죠. 누가 맞느냐? 누가 고문을 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로 봐서도 여기서 보시듯이 송사가 될 수 있겠죠. 여기 보이는 이 글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코에 문신을 뜨는 거라고 해서 벌죄자 요거랑 통합니다. 이 글자입니다. 취엔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실은 이제 이 앞에 글자를 요걸로 바꾼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바꾸는 거는 원 글자로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 글자를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은데요. 요거는 황색 관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황색 관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 요 글자와 요 글자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수리 부엉이 환자랑 그 다음에 부르짖을 환자의 조합인 거죠. 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리 부엉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양뿔개라는 글자에서 온 것이지 풀초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풀초와 양뿔개의 모양이 여기 보이듯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보이는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수자 아까 슈어로 읽었는데요. 그때는 자주 사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른 거는 동사의 의미, 명사의 의미 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낱글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